오늘은 그 토끼 모델링 그 강좌 두 번째 하기 전에 제가 그 회사랑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집에는 타블렛이 있는데 회사에는 타블렛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들고 다니기도 불편하고, 그래서 혹시 핸드폰으로 하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인터넷에서 뒤지다가 이 프로그램을 찾았는데, 이 스페이스 데스크라고 공유기 하나를 통해서 컴퓨터와 핸드폰이나 그 탭 같은 그런 기기들을 멀티 디스플레이로 확장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핸드폰은 그 예를 들면 삼성 같은 경우에 다 펜이죠. 그 펜을 잘 이용하면 디지타이저 기능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액정 타블렛이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게 굉장히 유용할 것 같아서 강좌에 앞서서 먼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사용법도 굉장히 쉽습니다. 제가 미리 녹화를 해놨는데, 이 사이트에 가서 이 다운로드에서 윈도우 64비트 버전을 다운로드 합니다. 그래서 뭐 애플도 있고 뭐 다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설치를 하시면, 핸드폰에서도 똑같이 스페이스 데스크라고 어플에 가서 찾으면 똑같은 어플이 있습니다. 그걸 다운로드를 먼저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프로그램을 이렇게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자, 설치가 끝나면 프로그램은 자동으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설치만 우선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합니다. 그냥 넥스트 한 번만 눌러주면 설치가 됩니다. 자, 설치가 끝났죠. 설치가 끝나고, 자, 그 다음은 자, 지금 이제 여기 핸드폰 어플 설치 과정이고요. 설치해서 열기를 누르면 프로그램 자체에서 IP를 찾아요. 그래서 핸드폰이랑 컴퓨터랑 같은 공유기를 사용하고 있어야지만 가능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컴퓨터 IP를 먼저 확인을 하시고, 이 핸드폰에서 그 연결을 할 컴퓨터 IP 주소를 여기다가 적어 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플러스 표시가 쫓겨 있는데, 이 작은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그 미리 등록을 해 놓으면, 컴퓨터를 켜고 핸드폰을 켜면 바로 그냥 자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주소를 등록을 해 놓으면, 자, 이렇게 윈도우 화면이 뜨죠. 제가 잠깐 그 블렌더 화면을 띄워서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요거 테스트 한 거는 그 LG 제품 이름 잘 모르겠는데, 요거는 펜이 없어요. 그래서 우선 화면 터치가 되니까 손으로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손으로 해도 되고, 핸드폰 뭐 노트 같은 경우는 펜으로 하면 굉장히 편합니다. 제가 몇 번 써봤는데 조금 불편한 점이 뭐냐면, 마우스 포인트가 핸드폰에서는 따라다니지만 컴퓨터에서는 안 따라져요. 그래서 클릭하는 위치에 마우스 포인트가 가는 거예요. 근데 블렌더는 조금 불편한데, 디브러시 사용하면 뭐 컴퓨터 마우스 쓰는 거랑 거의 비슷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손가락으로 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2D 하시는 분 해도 되고, 3D 스컬팅 하는 데는, 자, 여기까지가 사용법입니다. 굉장히 유용할 것 같아서 잠깐 소개를 드렸고, 그리고 오늘은 두 번째로 그 도끼를 모델링하는 두 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지금 정리를 해 놓은 메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에는 제가 좀 정리 덜 된 모델링을 보여드린 거고, 이제 이런 식으로 자꾸 자기가 해보면 이런 라인들이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한 것도 이게 뭐 100% 맞다 장담은 못합니다. 다르게 하시는 분은 다르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부분을 잘라내고 이 부분만 따로 하고 이 부분 따로 해서 붙이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이런 엣지나 이런 것들을 줄이는 방법이 되겠죠. 특히 게임 같은 경우에는 면을 최소화 시켜야 되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쓰든 면을 최소화 시키면 그게 최고 잘하는 겁니다. 오늘은 블렌더의 스컬팅 기능으로 넘어가는데, 지금 자 우선 항상 작업을 할 때 원본이 이렇게 있으면 다음 작업을 할 때는 항상 복사를 하세요. 이렇게 복사를 해서 자 원본은 하이드 시켜놓고, 내가 무슨 실수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물론 뭐 세이브를 자주 하면 된다고 치지만 세이브 자주 한다고 쳐도 본인이 실수를 하게 되면 다시 돌아가기가 힘듭니다. 특히 블렌더 언두하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원본은 살려두고 저장을 한번 하고 그 다음 작업을 합니다. 자, 스컬팅을 하기 위해서 플라이를 눌러주고, 자, 메쉬를 보면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메쉬로 스컬팅 하기에는 면이 많이 적죠. 그렇지만 블렌더에 또 좋은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걸 사용을 하면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스컬팅으로 가면 위에서 스컬트 모드 화면으로 가도 되고 그냥 레이어 모드에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제가 저기 지금 브러쉬 보면 이상한 박스가 하나 있는데, 이게 ORB 브러쉬라고 등록을 해놨는데 자꾸 사라져요. 그래서 자, 기본 스컬트는 이렇게 문질러 주면 됩니다. 그냥 컨트롤 키 누르면 G브러쉬랑 비슷해요. 이렇게 마이너스 되는 거고, Shift 키 누르면 스무스 기능입니다. 이렇게 각각의 버튼들을 이렇게 한 번씩 눌러서 이렇게 한 번씩 해보는 게 도움이 되겠죠. 지금 요즘 블렌더 2.81에 스컬트 기능이 자꾸 추가되면서 이 본 포즈 기능이라고 해서 이것도 이렇게 지금 들어오는데, 이 툴에서 설정을 해주면 포즈 위치를 이렇게 잡아주면 버튼 잡네. 이렇게 포즈 기능도 됩니다. G브러쉬에 있는 기능들이 좀 비슷한 것처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뭐 브러쉬는 자꾸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 번씩 해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컨트롤 키 누르고 하시면 되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브러쉬는 무료 브러쉬예요. 자, 파일에서 오펜딘을 누르고, 제가 여기 ORB라고 넣어놨는데 얘를 열어서 브러쉬에 가서
A를 누르면 파일 전체가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열어서 자, 브러쉬에 눌러보면 자, 이 왈비 브러쉬들이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자, 도끼에 크랙이 간 모습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 브러쉬에도 보면 이런 크랙 관련된 브러쉬가 있습니다. 자, 브러쉬 하기 전에 다이너 포토를 키면 이 다이너 포토는 이런 브러쉬에는 잘 안 먹어요. 거의 이렇게 안 먹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 브러쉬를 쓸 때는 여기다가 서브디바이드를 한번 주는 게 좋겠죠. 자, 일반 툴을 쓰게 되면 면이 테실레이션이 돼요. 언리얼의 테실레이션처럼 이렇게 면이 그 브러싱한 부분만 이렇게 면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여기도 옵션에서 이 수치를 조절하면 이렇게 면에 분할할 수 있습니다. G브러쉬 못지않은 기능들이 지금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크랙 같은 경우에는 자, 크랙을 자, 처음부터 바로 줘야 되니까 다시 오브젝트 모드로 가서 디비드를 최대한 많이 주는 겁니다. 어댑티브 켜놨기 때문에 레벨 값을 올려주면 됩니다. 자,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어플라이. 그리고 다시 스컬프트 모드로 갑니다. 스컬프트 모드에서 크랙 크랙 시켜주면 됩니다. 이렇게 쭉 드래그하면 크랙이 되는 겁니다. 이거면 될 수 있으면 탑 화면에서 해주는 게 좋아요. 7번 눌러서 탑 버튼에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마우스로 하는 게 더 편해요. 이렇게 쭉 당겨서 탁 놓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잘 되죠. 이렇게 브러쉬 사이즈는 F키를 누르면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데도 조금 이렇게 주면 됩니다. 이렇게 원하는 곳에다가 이렇게 크랙 표시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브러쉬도 여러가지 크랙 형태가 있으니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것도 원래 G브러쉬에 들어가 있는 브러쉬 툴입니다. 본인이 맞는 기능으로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보면 메쉬의 반은 없습니다. 이렇게 나중에 미러를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나중에 한번 해보시면 알 겁니다. 이게 미러를 시켜놓고 브러싱을 하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쭉 당기면 반대편이랑 이 면에 지금도 여기도 보면 살짝 이렇게 면들이 올라옵니다. 이렇게 이게 좀 더 심해집니다.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반만 해서 작업을 하고 나중에 미러를 시키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렇게 또 그렇게 좀 냅니다. 이렇게 이거는 자꾸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나머지들은 이제 좀 더 세밀한 부분들은 이런 브러쉬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꾸 하다 보면 됩니다. 자, 지금 타블렛 세팅을 안 해놔가지고 타블렛만 가지고 작업하기가 힘들어요. 키보드 세팅 다시 다 해야 되고 막 그래서 그냥 마우스랑 펜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씁니다. 이렇게 자기 원하는 대로 스컬팅 막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으니까 핀치 같은 경우에 잡탱이 모양을 바꿔줄 수도 있고, 지브러시 좀 하시는 분들은 웬만큼 다 쉽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 자꾸 해보시면 블렌더도 스컬팅 기능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 계속 더 추가 기능들이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 더 좋아지겠죠. 이런 것도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원하는 하이 폴리곤 오브젝트를 만들어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모양이 다 만들어지면 하이 폴리곤과 로우 폴리곤 오브젝트 두 개가 만들어지겠죠. 제가 액세서리들을 만들어 놓은 거고, 오브젝트 모드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잘못 눌러가지고.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이 오브젝트를 UV를 펼쳐서 UV 펼친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로우 폴리곤 이 파일을 저장을 하고 하이 폴리를 저장을 해서 서브스텐스 페인터로 가져가서 로우 폴리에다가 페인팅 작업을 하는 겁니다. 포스트 프로덕션 같은 경우에는 굳이 로우 폴리 여기다가 페인팅 할 필요 없겠죠. 여기다 바로 칠해도 되겠죠. 그래서 작업 방식, 어떤 결과물이 어디에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작업 방식은 달라지니까, 그리고 반대로 하이 폴리곤을 먼저 만들고 로우 폴리곤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폴리빌드를 가지고 이 하이 폴리에 토폴로지 작업을 해서 반대로 작업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언리얼로 가져가기 때문에 굳이 블렌더에서 이 쉐이딩은 잘 사용을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쉐이딩 관련된 설명도
다음 시간에 같이 한번 준비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쉐딩도 온열이랑 어차피 노드 방식이라 비슷합니다. 지원되는 노드들이 다를 뿐이지 활용하는 방법은 거의 비슷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이런 거 많이 만들어서, 그리고 저하고 똑같이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모양대로 만드시면 됩니다. 그냥 이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만드는구나 하는 방식을 배우셔야지, 제가 디자인하는 이런 거를까지 따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 도끼도 뭐 제가 디자인한 거 아닙니다. 그 인터넷에 돌아다니다가는 다른 분이 디자인 해 놓은 거 제가 지금 그냥 튜토리얼을 만들기 위해서 그냥 제가 제작을 한 거기 때문에 순수 제가 디자인을 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 제가 어떤 상업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제품입니다. 네, 진짜로 마치겠습니다.